그 후배 교무님이 아주 끈질기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그 오랜 시간 동안 거절을 했는데 거절을 하지 못하고 이제 올 여름을 아주 고통스럽게 제가 보냈어요. 그렇지만 또한 저에게는 대단히 은혜로운 또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동안 미루어 놓았던 숙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조직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많이 했던 거고, 이런 발표 몇 번으로 조직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했다면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이제 저도 총부에 살았으니까 그동안 이곳에서 이 주제로 많은 발표가 있었지만 뭐 교화 연구소나 정책 연구소나 기타 뭐 여러 가지 교정 발표에도 있었지만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이라는 생리가 무엇을 하나를 만들 때도 대단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서 만들지만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해체하거나 변화시킬 때도 대단한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야만 되는 이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이 거절을 했고, 오늘 발표는 출가에게만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가 교육자의 교화단에 주로 맞춰서 발표를 했고, 제 목표는, 오늘 발표한 목표는 딱 한 줄의 균열을 내보자라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할 때. 그리고 이제 그 영화 강철비를 보니까 마지막에 그 배우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대통령이 나와서 정말 통일을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도 이제 이거 마지막에 했던 건데 저는 먼저 하고 하려고 그래요. 정말 교화단을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하고 싶어요. 교화단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지만 교화단을 정말 원하시는지 안 원하시는지는 한번 저희가 생각을 깊게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넘길게요. 코로나 그리고 장마 또 오늘 태풍,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저희에게 오는데 전문가들은 방송에 나와서 이러한 감염병이나 그리고 이러한 그 기후 변화를 갖다가 앞으로 일시적이지 않고 계속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넘어가 볼까요? 짧게 해라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업 때 이제 저는 옆에 보이는 이 컴퓨터보다 더 안 좋은 컴퓨터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32비트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8비트 컴퓨터를 저는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옆에 보면은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30년 전에 학교 다닐 때 8비트 컴퓨터 배울 때 그때 이제 베이직이랑 같이 배웠죠. 코볼이랑. 이런 스마트폰, 정말 핸드폰이 좀 이렇게 전화기가 좀 더 발전한다고 생각을 했지, 이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을 해보지 못했죠. 또한 옆에 이제 택배 아저씨, 이제 퀵 아저씨가 좀 가시는데 이 퀵이 어떻게 변할까도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 아울러서 전기 자동차가 지금은 한 500km가 이제 그 많이 달리는 차라고 나오고 있는데 한 5,000km가 나오면 어쩔지, 또 한 2만 km가 나오면 어쩔지. 그런 것이 이제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와서 봤던 것은 다 불가능한 것들이 현실 속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나오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게 해봅니다. 아울러서 위에 있는 이 사진은 이게 플루톤가 될 거예요.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 그 산매 탱크라 그래가지고 들어가면은 산매를 체험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것이 지금도 개발돼서 가고 있는 중이죠. 예전에 이제 도덕교육원에서 이것을 갖고 와서 이제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기술력이 약간 한계가 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 상상력은 앞으로 기계에 들어가서 산매를 체험하고 교리를 접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는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감정이 들어갈 것 같아서. 이 시대의 교역자 삶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급속하게 발전하고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 근무하고 있는 교육자에게는 과거의 수행자와 다르게 너무 많은 역할과 요구가 있습니다. 그 많은 요구들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평생 자기가 자라는 과정에서 경험해보지도 못한 것들을 갖다가 다양한 근무지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제 본인에게 주어집니다. 인연관계와 시대 변화에 따라서 당연하게 그냥 나에게 주어지는 업무들은 교육자의 기본적인 수행을 보장해주지 않고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당연하게 오는 업무들을 계속 처리하다 보면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고갈되어지는 자신과 만나게 됩니다. 현대 용어로는 번아웃이라는 이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만일 출가 후에 사진에서 보면 이게 결혼을 선택했거나 아니면 자녀가 태어났거나 아니면 노쇠한 부모님을 봉양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면 이 모든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뒤죽박죽으로 수많은 상황 변수를 가지면서 엉켜져 버립니다. 개인의 해결 문제로 귀속되어 그리고 개인의 해결 문제로 귀속되어 이것이요. 현재 교단은 상하 좌우가 자유롭게 토론하며 해결하는 문화가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의 문제들이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였을 때 그에 대한 해법이 근무지에 따라 쉽지 않을 수 있기에 보이지 않는 구성원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저는 현재 교무 18년차 교무고 2급 교무예요. 관례적으로는 2년만 지나면 1급 교무로 이제 승급이 되죠. 그동안 이제 모범적인 교육 생활을 제가 다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주어진 임지에서 업무들이 저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처로 제가 근무했던 기관을 이제 이렇게 적어 보니까 교화기관, 교육기관, 교구사무국, 교화기관, 총부, 교화기관 이렇게 순서로 저는 살아왔습니다. 근무지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세살을 붙이기에 쉽지 않았던 시간이 많이 있었고 그렇지만 그런 시간들이 이제 지나고 보니까 지금 내 삶에 많은 자산이 되었고 현재 교육 생활에 임하고 있습니다. 전무출신 인사임명 규정 11조에 보면은 교화직의 직급을 4가지로 나눠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는 어느 날 제가 이제 보니까 빨리 급수를 올리고 싶었고 빨리 주임교무로 나가서 간섭받지 않고 살고 싶었습니다. 번아웃이 계속되는 나의 삶을 아무리 얘기해도 현실은 이 삶의 고리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올라가서 하루의 시간을 내가 계획하고 자유롭게 쓰고 싶은 마음이 가득 생겼고 그러다가 문득 저에게 물어봤어요. 저것이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직급의 자유가 정말 참 자유일까? 라는 질문에 제 스스로 답변이 막힌 후 승급을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발표는 출가 교화단에 아까 맞춰졌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군 장교들도 이제 군을 보면은 이제 장교들이 경험하지 못한 조직 형태를 갖다가 병사들에게 주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 2만 교화단이나 이런 정책들이 실패를 했을까? 저는 되돌아볼 때 출가들이 교화단에 대한 경험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경험치 갖고 제가들을 끌고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장교들이 경험하지 않는 조직 체계를 제가들에게 사병에게 권하고 있는 체계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의견도 있으시지만 제 견해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제가 교화단 정비도 중요하지만 현재 출가 교화단의 체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현재 매달 진행되고 있는 출가 교화단은 어떨까요? 질문을 제가 던지는 겁니다. 현재 교단 내 출가 교화단은 어떤 시각에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것은 여러 주관적인 판단이 있다고 봅니다. 제 관점에서 볼 때는 그동안 교단 내 교화단에 대한 오랫동안 여러 연구와 발표가 있었고 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교화단을 바라보고 실행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교화단은 원론 수준의 이론과 현실이 연결되지 않는 모호한 위치에 있었으며
이러한 모습은 현재의 교단 조직 체계로 볼 때 교화단 체계를 당장 떼어버려도 교단의 조직 운영에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걸로 저는 판단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지금 현재 내가 근무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갖다가 총부와 교구와 교당을 통한 조직 체계로 해결되고 있으며 교화단은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약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무 출신 수덕회의 역할에 약간의 성적평가가 합쳐진 조직처럼 느껴져요. 좀 비하적인 얘기지만 수의단 체계는 교단의 선거식이나 중요 의사결정이 개인과 연결되어질 때 관심이 조금 생기는 것이고 그 위에 없어도 불편하지 않는 조직처럼 느껴진다고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교화단을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대부분 교화단을 논의할 때는 늘 수행과에 중심을 둔 훈련과 교화를 기본으로 놓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저는 출가교화단은 함께 사는 능력을 키워주는 신앙 도량으로 바라보기에 오히려 신앙과에 중심을 둔 훈련과 교화를 기본으로 하기를 더 희망합니다. 함께 살아야 평소에 자신의 마음 쓰는 공부 정도를 낯없이 찾아낼 수 있고 교법을 생활 속에서 함께 할 수 있으며 서로 견제와 도움을 통해서 함께 진급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공부인의 공부 성적의 평가에도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산다는 것은 경직된 수직적 조직 체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공동체를 시도하는 우리들의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PPT 화면을 보면은 이제 설명을 하나 해야 될 것이 이제 이게 가운데 보면은 이제 지금 이게 라인 스태프가 긴 우리 같으면 조직 체계죠. 이 체계 자체가요. 즉 말해서 이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은 위까지 보고를 하려면은 6라인, 스태프 이렇게 가는 거죠. 할 때. 그러니까 경영학에서는 이제 80년대 전이죠. 그러니까 이제 80년대 초까지는 대체로 컨베이어 벨트, 그렇다면 도요타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포드 시스템 이런 것들이 중점돼서 오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대체적인 시스템들은 라인 스태프를 줄이는 시스템으로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화단 조직을 바라보면 28라인이 그려지게 돼 있어요. 이건 불가능한 조직이에요. 가능하지 않는 조직을 저희가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교화단 회의론 같은 것들이 자꾸 나오는 거죠.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제가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옆에 이제 이거는 교화단 뭐 그런 건 아니지만 하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인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각각 이 구슬같이 생긴 것들이 한 단위라고 생각하면 즉 말해서 종법사님과 이렇게 이런 라인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이 수직적 2차원을 갖다 3차원으로 탁 띄워버리면은 즉 말해서 종법사님하고 다른 라인을 하나 연결시키면 각각이 종법사님하고 한 개의 라인이 연결되고 또 단하고도 연결되고 가는 라인이 생기는, 쉽게 말해서 이제 교정원 1층에 보니까 이제 이런 배너 플랑이 있어요. 종법사님과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함께 연결되자는 그런 지금 배너 플랑이 있거든요. 그런 배너 플랑 같은 것도 보면은 이 라인 체계가 아니고 즉 말해서 바로 직 라인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체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함께하는 교육생활입니다. 이제 이 보면은 저는 3개의 교화단에 현재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출가교화단, 우리가 공식적인. 두 번째는 남중교당에 근무하니까 남중교당 교화단. 세 번째는 가족교화단. 제가 이제 살고 있는 사가의 가족도 교화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전국의 도로망이 잘 발달되어 있는 이런 나라에서는 이러한 편리한 교통수단을 잘 이용하면 현실에 맞는 구성원들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교화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할 때. 왜 이제 이걸 이제 할 수밖에 없냐면은 각각 교정에서마다 늘 공동체를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뭐 활불 공동체면 행복 공동체,
또는 낙원 공동체 이런 얘기를 했지만 각각 공동체가 이제 현재 뭐 얼마나 운영되느냐라는 것을 봤을 때 저는 실제 이게 더 공동체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남중교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를 좀 적었어요. 이제 비 오는 날 같으면 열심히 마당을 닦았어요. 그리고 오일 스탠드 올해 다 칠했고 또 교당에 평상이 필요하니까 평상도 이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교감님이 이제 이렇게 그 주차장 옆에 라인도 새로 그리고 외벽 페인트도 이렇게 칠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혼자 살면 이걸 할 수 있냐고요. 같이 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같이 사니까 하나씩 챙겨서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남자 교무 얘기를 좀 이제 제가 하면 이런 일을 되게 못해요. 제가 보니까 되게 못하는데 이제 저랑 같이 살면서 조금씩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생겼냐면은 그 전동 드릴하고 전기 드라이버를 사더라고요. 본인 돈으로. 그래서 왜 샀냐 했더니 자기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해보니까 이게.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본공예실 리모델링 우리가 간단하게 하는 걸 해보고 그 다음에 6.1 대제나 명절대 때 사용할 수 있는 이게 불단을 한번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오일스텐 칠하는 거 다 이게 전부 다 초짜들이 칠한 거예요. 지금 초짜들이 칠하고 평상도 초짜들이 하고 다 이렇게 칠하지만 그 속에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구성원들이 서로 한 번도 이거 갖고 힘들었던 적이 없어요. 이런 일을 하면서도. 즉 뭐냐면은 무엇을 할지 스스로 저희가 스스로 정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같이 지도록 저희는 이제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할 때. 교화단을 통한 교화 조직의 변화 이렇게 이제 했는데 현재 교단은 인사 발령 시 개별 교당으로 발령을 받습니다. 모든 교단의 조직을 일시에 바꿀 수는 없어요. 우선 가능한 곳이 있다면 또한 교화단을 신앙과 수행의 공동체로 이끌어갈 수 있는 단장이 준비되어 있다면 교화 조직 내에서 교화단으로 편성하여 인사 발령을 내보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인사 발령을 현재 개별 교당으로 발령내는 것이 아니라 교단에서 지정한 어떤 지역을 책임지는 교화단으로 발령받아 함께 지역을 책임지고 나간다면 어떨까 합니다. 향후 4대초 준비하는 원불교 교화단의 기본 설계를 이제 선결 제도해봐요. 그럴 때 전무 출신 인사 시스템과 구성원의 교화단 성립은 세 가지를 저는 갖고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공급자 중심 교화에서 수요자 중심 교화로. 지금은 교단에서 공급자가 교화를 갖다가 선별해서 주는 거죠. 이게 아니라 수요자가 교화를 갖다가 선택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시각을 바꿔서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자칫 2차원적으로 바라봐서 교단을 갖다 탑다운 교화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탑다운 교화가 아니라 앞으로는 네트워크나 멀티웨이 방식으로 교화를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차이가 없는 교화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교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익산 지역에 있으니까 익산 지역의 교도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익산 지역에 있는 교도 입장으로 봤을 때는 남중교당에서 예를 들어 컴퍼스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반경 한 3km를 돌리면 한 10개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교당이. 이 10개의 교당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똑같이 변별력이 없는 걸로 진행을 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익산에 있는 교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교당은 이런 프로그램, 저 교당은 저런 프로그램을 일주일 내내 각각이 교화단에서 선정한 프로그램을 돌아간다면, 그리고 익산 지역에 있는 교도 입장에서는 내가 어느 교당에 소속은 되지만 그런 프로그램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앞으로 교화가 많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화단을 통한 공부 성적 평가 방법을 저는 이제 했는데 현재 교단은 사업 성적의 평가는 아주 꼼꼼하고 조밀하게 하지만 공부 성적에 대한 평가 방법은 부족합니다. 특히 출가의 경우 적정한 연차와 나이가 되면 버퍼가 나오고, 저도 올해 받았어요. 또 큰 대과가 없으면 연차가 되어 학마일가 주어집니다.
대체로 상정급까지는 현재의 방식으로 법위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항마위에서부터는 세 가지 평가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마위가 되려면은 세 가지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교화단을 통한 단원들의 상호 평가에 의해서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가 받아서 정확하게 저 사람은 정말 항마위다, 항마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인증을 받아야 된다. 이게 40%. 교화단 라인을 통한, 정말 아까 라인 스태프 얘기를 했는데 우리 같으면 상단과 연결되는 라인을 통해서 위에서 인증해주는, 이 사람은 정말 항마이다라고 인증해주는 인증이 30%. 또한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을 아까 말한 훈련법에 대한 얘기를 꼼꼼히 했는데,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을 빠짐없이 점검하고 체크하고 그 속에서 자기가 변화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점검한 내력이 있는 것을 갖고 30% 이렇게 해서 평가해서 항마위를 해야지, 그냥 연차만 되면 항마위를 올려주면은 무슨 그게 항마입니까? 제가 봤을 때. 또한 결혼한 사람들은 가족도 넣어야 돼. 여기다가 상호평가에 가족도 넣어가지고 부인이 인정하지 않으면은 항마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부인이나 자녀가 되면 교화단 조직과 신앙 공동체를 볼 때 가장 이제 핵심으로 떠오르는 게 뭐냐면, 단장은 누구를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나와요. 단장이 준비되지 않는 교화단 편성은 약간 억지에 가깝습니다. 할 때 위에서 말한 교화단이 진행하려면 실질 법위가 항마위가 넘는 단장이 있어야 하고, 실질 법위의 항마위가 부족하다면 예비 항마위라도 임명해야 합니다. 상정급을 임명한다는 것은 오히려 분란만 일으키기 때문에 교화단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러나 위의 항마위와 예비 항마위는 현대 사회의 흐름으로 볼 때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게 나오는데, 서번트 리더십과 그 카리스마 리더십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카리스마 리더십보다는 서번트 리더십을 해줄 수 있는 리더가 오히려 그 항마위로 올라갈 수 있는, 단장을 할 수 있는 역할이 더 주어지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할 때 서번트 리더십은 뭐냐면, 리더가, 카리스마 리더십은 알겠죠? 이렇게 되면 여기 이게 카리스마 리더십이고 이거 서번트 리더십인데, 카리스마 리더십은 팔로우 미,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 것이고, 서번트 리더십 뭐냐면 리더가 각각의 단원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리더예요. 이게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헤르만 헤세의 동방 순례에서 나온 그 조직 형태죠.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아까 교화단의 자신감은 실질 법위의 단장에서 저는 시작된다. 그러니까 교단의 자신감은 실질 법위를 갖고 있는 단장이 많이 있을수록 교단의 자신감이 저는 생성된다, 이렇게 보고, 단원들에게 실질 불공을 하는 단장이 아니면 사업 위주 단장은 아니다, 이렇게 봐요. 반드시 교단에서 인증한 항마위나 예항이 단장이 돼야 된다.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따뜻한 조직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조직은 차갑습니다. 저도 행정조직에 살아봤지만 행정조직은 차가워요. 그러한 조직체계의 구성으로 대종사님께서 5만 년 대운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전무 출신이 함께 사는 그곳에서부터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신앙이 먼저 움직여서 위에서는 아래를 섬겨주고 아래서는 공정하게 일을 배우고 공부를 실속 있게 해간다면 현대 사회에서 복잡하고 다양하게 요구되는 수많은 일들이 오히려 서로 변화시키고 지혜를 자유롭게 내놓고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복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을 좀 더 더디게 진행된더라도 우리 안에서 늘 따뜻함이 전달되는 조직이 살아 숨쉬고 있다면 그 따뜻함을 얻으려고 물질 문명에 지친 많은 사람들이 저는 원불교를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발제 감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